혹시 화장대 위에 늘어선 그 수많은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게 혹시 내 피부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피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하면서 값비싼 제품들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 과연 최선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말 극과 극의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요? 네, 한쪽에서는 피부 단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아예 쓰지 말아야 피부 본연의 힘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게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본 의사가 쓴 책도 있고 또 그걸 직접 실천해 본 사람들 후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한국 피부과 전문의나 화학연구원들의 과학적인 반박까지. 오늘은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서 이 복잡한 스킨케어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 길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츠키 류이치라는 일본 의사가 있어요. 이분의 주장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사실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피부 관리 3원칙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바로 바르지 마라, 문지르지 마라, 너무 씻지 마라입니다. 맞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요, 피부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피부 장벽이에요. 아, 피부 장벽.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사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피부 겉문 아닌가요? 이걸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벽돌과 시멘트요? 네. 우리 피부 세포가 벽돌이라면 그 사이를 지질이라는 시멘트가 아주 빽빽하게 메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멘트가 수분 증발도 막고 외부 유해 물질도 차단하는 우리 몸의 최전선 방어벽인 셈이죠. 아, 그렇게 들으니까 화가 났네요. 그런데 우츠케 박사의 주장은 우리가 좋다고 바르는 화장품이 바로 이 완벽한 시멘트 공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어진 벽에 일부러 구멍을 내고 있는 셈이라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화장품이 어떻게 그 시멘트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하나요? 그가 지적하는 화장품의 5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화장수, 그러니까 토너 있잖아요. 네, 토너요. 그거의 90% 이상이 그냥 물인데 이 물이 날아가면서 피부에 원래 있던 수분까지 같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수분을 공급하려고 바라는 건데 오히려 수분을 꿰앗아 간다니? 네, 그래서 더 건조해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적인데요. 그럼 크림은 괜찮나요? 유분으로 막을 씌워주잖아요. 바로 그게 두 번째 폐해로 이어집니다. 크림 속 오일이랑 그걸 섞기 위해 넣는 계면 활성제가 바로 그 시멘트, 즉 피부 장벽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아, 그리고 셋째, 화장품이 썩지 않도록 넣는 방부제. 이게 피부에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좋은 상재균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하고요. 듣고 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나머지 둘은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넷째, 화장품을 바르면서 문지르는 행위 자체가 미세알의 상처를 내서 피부 장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요. 아, 문지르는 것 자체도요? 네. 그리고 다섯째, 화장을 지우기 위한 지나친 클렌징이 보호막을 아예 벗겨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자기 병원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여성들 피부를 검사해 보니까 화장품을 거의 안 쓰는 여성들보다 피부가 훨씬 더 건조했다는 임상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비싼 화장품일수록 피부가 더 건조했다니 정말 모순적인 결과네요. 이 주장을 직접 실천해 본 사람들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후기들이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무려 3년 동안 스킨 로션을 물론이고 자외선 차단제까지 완전히 끊는 실험을 했어요. 3년이요? 와, 당연히 처음에는 피부톤이 울긋불긋해지고 각질이랑 하얀 피지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나니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엔 그 잔뾰루지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피부 본연의 건강한 유분과 톤을 되찾았다고 해요.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건 해방감이었어요. 해방감이요? 네, 화장을 안 하니까 더우면 그냥 물로 쓱 세수할 수 있는 자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요. 아, 그 해방감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데요. 화장을 안 하면 남들이 다 쳐다볼 것 같고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압박감이 사실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는 그 깨달음.
그게 어쩌면 피부보다 마음에 더 좋은 약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죠. 또 다른 블로거는 모든 걸 끊지는 못했지만 클렌징 제품이랑 여러 기능성 크림을 없앴대요. 그리고 순한 비누로만 세안하고 딱 로션 하나랑 아주 소량의 바셀린만 사용했다고 해요. 일종의 화장품 다이어트를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피부가 맑아지고 화장품에 쓰던 돈과 시간이 크게 줄어서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성공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엄청 혹하고 있어요. 수십만 원짜리 크림 안 써도 된다니 당장 오늘부터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매일 미세먼지나 자외선에 노출되는 현대 도시 환경에서도 정말 물로만 씻는 게 피부를 보호하기에 충분할까요? 책이 쓰인 당시랑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강력한 반론이 제기됩니다. 자신을 피부과 전문이라고 밝힌 한 블로거는 우츠키의 물세안법을 직접 한 달간 시도했다가 모낭염이 폭발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모낭염이 폭발했다고요? 좋아진 게 아니고요? 네, 그는 피지나 화장품 유분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랑 만나서 산화되는데 이 산화된 기름을 안 씻어내면 염증을 유발하는 건 당연한 과학적 사실이라고 지적해요. 여기서 말하는 산화된 기름, 그러니까 과산화지질이라는 게 일종의 피부 속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시한폭탄이요? 네, 주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마구 만들어내고 모낭에 염증을 일으키는 스위치를 켜버리는 거죠. 우츠키 박사가 말하는 일시적인 명현현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피부가 공격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표현이 무섭네요. 그럼 물로 씻는 것조차도 좋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물로만 자주 세안하는 행위조차 피부를 손상시킨다고 말해요. 아까 화장수 이야기랑 같은 원리죠? 아, 물이 증발하면서 네, 물이 증발하면서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고 결국 그 벽돌과 시멘트 구조에서 시멘트가 말라 부서지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조나 극심한 예민성 피부로 이어진다고요. 피부 본연의 힘을 믿는 건 좋은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소한의 도움마저 거부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화학적인 관점에서의 설명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화학연구원 소속 박사들의 설명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산성을 띠는데 우리가 보통 뽀드득하게 씻긴다고 느끼는 세정력 강한 비누나 클렌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대부분 알칼리성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의 pH 균형이 깨지고 좋은 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씻지 말라가 아니라 순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안 후에는 토너나 보습제로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 도와줘라. 네,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믿되 최소한의 도움은 주어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인 입장인 거죠. 화장품 가짓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피부과 전문의는 화장품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요. 그분이 지적하는 건 보통 화장품 하나에 성분이 한 40, 50까지 들어있는데 우리가 서너 개만 겹쳐 발라도 피부는 수백 가지 성분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좋다는 샘플 이것저것 써보다가 원인 모를 트러블이 생겼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토너, 앰플, 크림처럼 딱 3가지 정도의 핵심 제품만 정해서 꾸준히 그리고 자주 바르라고 추천합니다. 두꺼운 기름 이불을 여러 겹 덮는 게 아니라 얇은 수분 이불 2-3겹 정도만 꾸준히 덮어주라는 비유를 쓰더라고요. 오, 비유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세안법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어떤 조언인가요? 이건 마치 설거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설거지요. 네, 기름진 프라이팬은 세제로 뽀드득하게 닦아야 하지만 먼지만 살짝 앉은 유리컵을 매번 강력한 세제로 닦을 필요는 없잖아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을 한 저녁에는 세정력이 있는 약알칼리성 세안제로 기름때 제거를 하고 아침에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 순한 약산성 세안제로 먼지 털기만 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듣다 보니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한쪽은 전부 버리라고 하고 다른 쪽은 그게 피부를 망치신다고 경고하고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대체 뭘 따라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 논쟁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반된 주장처럼 보이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피부 타입이나 생활 습관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보여요.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이 왕이다입니다. 아,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그 벽돌과 시멘트 구조요. 양쪽 다 그게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양쪽 모두 피부 장벽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해요. 다만 한쪽은 그 장벽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고, 다른 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부드럽게 돕고 지지하라고 말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핵심 목표는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는 화장품 다이어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제품을 겹겹이 바르는 화장품 과식이 피부에 불필요한 부담과 자극을 준다는 건 양쪽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분모예요. 네, 그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한 건강정보 기사에서는 클렌저,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이 세 가지만으로도 완벽한 미니멀 스킨케어가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클렌저,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정말 딱 필요한 것들이네요.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클렌저 선택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입니다. 아, 모든 논쟁은 결국 어떻게 씻을 것인가에서 시작되거든요. 한 연구 논문에서는 거품이 잘 나는 계면 활성제형 클렌저보다 클렌징 밀크나 로션 같은 용제형 세안제가 피부의 수분과 유분을 덜 빼앗아서 자극이 훨씬 적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 피부 타입과 그날의 상태에 맞는 순하고 적절한 세정력의 클렌저를 찾는 것. 이게 스킨케어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비싼 앰플을 바르느냐보다 어떤 클렌저로 어떻게 씻어내느냐가 피부 장벽을 지키는데 훨씬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화장품을 모두 버리라는 그 파격적인 주장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살펴봤고요. 마침내 나에게 맞는 최소한의 관리라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에 도달했습니다. 네, 핵심은 무조건 많이 해서 똑똑하게 적게로 스킨케어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피부 본연의 힘을 믿고 존중하되 미세먼지나 자외선 같은 현대 생활의 수많은 자극으로부터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지지해줄 최소한의 장치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마 이 기나긴 논쟁의 가장 건강한 결론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한 의사가 이런 말을 남긴 게 인상 깊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 피부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일 수 있다. 특정 음식에 대한 우리 몸의 지연성 면역 반응이 피부 트러블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화장대를 정리하면서 혹시 내 식탁 위도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당신 피부의 진짜 적이 화장품병이 아니라 바로 그 접시 위에 담겨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